네, 이웃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사라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시간은 아시다시피 목요일하고 일요일 밤에 11시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캔두잇 리님 안녕하세요. 레이달리오비니님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랄랄라님 반갑습니다. 고스트페퍼 부자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청량한 사이다 같은 이웃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녹화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매번 영상 하단의 정보란에 댓글로 몇 분 몇 초에 무슨 얘기하는지 다 챕터를 나눠서 적어두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구독자분들이랑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듣기 싫으시면 넘기면 됩니다. 천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찍 라방에 대기 이상한 거죠. 달콤살벌님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주연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오전에 잠깐 현장에 갔다가 인터뷰 영상도 하나 찍을 게 있어서 잠깐 갔다가 들렸다가 이제 왔습니다. 김지연님 중요한 방송 고맙습니다. 김수아님 언제나 정확하고 좋은 정보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밀님 9시가 넘었네요. 후다닥 정리하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부터 3기 신도시 스톱하고 폭등하려나요? 프로피님 일단 오늘 할 얘기 간단히 말하면 먼저 얘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하면 지금 LH 그 투기 사건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3기 신도시만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닙니다. 3기 신도시 지연이냐 취소냐 이것만 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LH 직원 투기가 그때 발생하자마자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직원들 투기를 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기 신도시만 이제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거고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방송이 좀 빨리 끝나면 제가 최근에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상담을 전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부동산 시황 그냥 기억나는 대로라도 최대한 즉문즉답을 조금이라도 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최대한 절 좀 이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지금이 아니더라도 오늘 방송 다 듣고 하여튼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이후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요. 헬로 안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실시간으로 듣겠슈. 김보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사람님. 오늘 아이가 일찍 자주 와서 라방에 미리 들어와 있어요. 23분 후면 이웃사람님 만날 수 있네요. 두근두근. 스텔라킴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여튼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스스로도 제 개인 계정으로 유튜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볼 때 원래는 댓글을 안 달았었는데 그 해당 유튜버가 댓글을 보면 참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라도 제가 보는 그 방송의 그 유튜버가 제 댓글을 보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저도 요즘에는 댓글을 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아요만 누르고 듣기가 미안한 강이군요. 마카타님 반갑습니다. 11시엔 이게 최고죠. 넵튠님. 와, 댓글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저께 두 번째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마이스트로님. 축하합니다. 라방 처음 참여합니다. 이인선님 반갑습니다. 김라이님 반갑습니다. 라방 못 듣다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즉문즉답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최근에 수성구에 단독 2층 주택 구입하셨다고 축하합니다, 진희님. 정종국님 응원합니다. 블로그 댓글에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히 히히네님 반갑습니다. LH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핵심. 123님. LH 내부자 고발입니까, 이거? LH 내부자? 몰라서 묻습니다, 진짜로. 몰라서.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이웃사람님 목소리 기다렸습니다. 이경훈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거 노딱 받으셨나요? 랄랄라님. 제가 오픈 채팅방에 한번 공유를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LH 투기로 제목을 달았다가 노란 딱지를 받았습니다. LH 투기라는 제목을 쓰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영상이 제가 원래 지지난번까지 2만 뷰 정도, 그러니까 뷰수가 2만 뷰 정도씩 나오던 영상이 지난번에 아예 올리자마자 검색이 누락돼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가. 지금 제가 제목을 바꿨죠.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지금 결국에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LH 투기라는 제목을 쓰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에서 그런 얘기는 싹 다 뺐죠. 이게 뭐가 검열이 있나 봅니다. 검열이. 그러니까 저가진 유튜버도 검열이 되나?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도 아닌데.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일요일 11시만 기다립니다. 박준웅님 고맙습니다. 일단 이 방송 시간을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좀 앞으로 당기고 그리고 이 날짜도 좀 바꿀까 생각합니다. 날짜도. 내부자 고발 맞아요. 오양이님. 아, 그렇습니까? 네. 블라인드 방에서 나왔다고 자유날개님. 고맙습니다. 혹시 멤버십도 운영하시나요? 전혀 안 합니다. 전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사람님 덕분에 내 집 마련하였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입주 가능한 예산, 사람들에게 덜 관심받고 있는 지역 결론은 0 정도였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이에요. 훈훈님 축하합니다. 유튜브도 빅테크라서 캔슬 컬처 중입니다. 다른 말로 문화혁명이라고죠. SH팡님. HS팡님. 헐, 유튜브를 보고 집을 삼? 그리고 이 시기에 본인 판단이지만 참 최훈님. 그렇죠. 유튜브만 보고 집을 사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튜브만 보고 집을 사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제 방송 보고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안 사셔도 안 되고. 역세권 25년 이상, 용적률 200% 내외. 중도의 누님, 제 블로그 글 공유 받으신 모양입니다. 블로그에 제가 투자 관련돼서 간단히 생각나는 게 있을 때마다 메모를 합니다. 일기장처럼 메모를 하는데 제가 블로그 링크를 영상 하단이나 댓글로 또 매일 남겨두니까 그것도 보시면 이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20대, 30대는 벼락거지, LH 직원들은 벼락 부자라고 떴더라고요.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해야죠. 미르만님. 그렇죠. 와, 마고 킬스테이트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위에 제가 댓글을 놓쳤나 봅니다. 축하합니다. 마곡은 좋을 겁니다. 늘 좋았으니까 좋을 겁니다. 언제 한번 영상으로 제가 지역을 따로 나눠서 실시간 방송 말고 한번 나눠서 제가 분석하는 영상을 따로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녹방 보다가 오늘 실방 처음입니다. 정의진실님 축하.
축하가 아니라 반갑습니다. 블로그 내용 나중에 책으로 나와도 좋겠네요. 두루님. 그러니까 책을 쓰자고 지금 한 세 분? 세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책은 안 낼 겁니다. 어차피 다 죽은 정보니까. 매일 블로그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블로그 글을 또 못 쓰죠. 일단 오늘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고 10분 정도 지금 말씀 나눴는데 일단 좀 시작하고 중간에 다시 얘기합시다. 일단 기사를 하나 볼 건데 투기 의혹 LH 지난해 임원 성과급 총액 공기업 1위. 그러니까 일단 지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LH에서 투기 의혹이 나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LH 그 직원이 투기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기꾼을 다 죽이겠다고 했었던 그 정부의 산하 기관에서 결국에 투기를 했다는 게 시사점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기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투기꾼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에서 투기를 했다는 게 결국에 적발이 된 거니까 이게 내부 고발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시사점이고 이걸 지금 여론을 흔들기를 한 건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취소하라. 주민연합체 행정소송 예고. 그러니까 기사 중에 잠깐 내용을 한 부분만 보면 광명 시흥 주민연합체 회원 100여 명은 4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공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일삼았는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 결국에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 지금 광명신도시는 취소가 될든 말든 소송전으로 간다는 거고 이건 반드시 지연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더라도 지연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날 수가 있었고 당연히 지금 이렇게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개발을 취소하라고 청원을 넣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는데 이거죠. 개발 취소될까 걱정, 조사 앞둔 안산 장상지구, 뒤숭숭. 지금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투기 조사를 확대했을 때 그래서 나오면 결국에 지금 이게 취소될까봐 다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광명 시흥지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싹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저번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투기를 한 그 직원들은 죽이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전체로 확장이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에 공급이 늦춰지면 집값이 안정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면 집값이 잡힌다는 얘기도 아니고 3기 신도시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이 안 잡힌다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공급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3기 신도시라는 게 공급이라는 게 결국에 집값 안정의 어떤 한 요인인데 그 한 요인이 지금 삐걱대고 있다는 그 얘기일 뿐입니다. 이걸 더 삐걱거리게 만든 게 사실 이거죠. 지금 전 사실 이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말인가? 제목부터 보면 땅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 지정된 것. LH 투기 옹호한 변창흠. 이거 인터뷰 전문 보셨습니까? 전문.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못 보는데 전문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필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한 부분만 뜯어서 보면 MBC는 4일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 변 장관이 전면 수용되는 이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다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것도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진짜 왜 문제냐면, 지금 여기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신도시 개발이 돼서 전면 수용이 되니까 투자를 한 겁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 말이 틀렸단 겁니다. 수용이 감정가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매입이 되니까 메리트가 없다. 당연히 현금으로 매입이 되면 메리트가 없겠죠. 문제는 지금 이거 대토 보상을 노리는 거죠.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이 들어가면 당연히 땅이 묶이고 당연히 수용이 됩니다. 그 수용이 될 때 감정가로만 됩니까? 아니죠. 대토 보상이 될 수 있죠. 대토 보상이 뭐죠? 현금 대신 땅으로 받으려고 지금 한 거고, 이게 지금 딱지처럼 1000제곱미터씩 권리 행사도 어려운 그 지분으로 나눠낸 겁니다. 지분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해명을 했을까? 왜? 개발 전문가라는 분이 할 말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해명을 했을까? 창피한 거죠. 이걸 지금 제가 대충 얘기하고 또 넘어가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LH 직원들이 한 건 투자든 투기든 그걸 떠나서 반드시 보상을 노린 행위입니다. 묘목을 왜 심었죠? 묘목을 왜 심었죠? 농지 살 때 묘목을 안 심어도 됩니다. 영농계획서를 냈는데 영농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주무관이 나오죠. 현황조사를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현황조사를 나왔을 때 벌금을 내죠. 벌금 안 내려면 묘목을 안 심어도 됩니다. 어떠한 작물만 식재를 해놓으면 되는데 묘목을 심었죠. 왜 심었을까? 정답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왜 심었을까? 묘목이 더 돈이 되니까 심었겠죠. 또 뭐가 있죠? 이게 지금 농사를 계속 지으면 결국에 영농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사업을 영위한 게 되죠. 영농사업자, 결국에 사업자, 상가 분양권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묘목을 심은 것 자체가 계획이라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분필을 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분필을 했다는 거죠. 1000제곱미터씩 땅을 나눴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기준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것도 협의양도인 지위를 얻기 위함인 겁니다. 1000제곱미터씩 그 이상만. 결국에 분양권이 나오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감쌌다. 이걸 왜 감쌌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지금 변창흠 장관은 이 LH에 있는 이 투기꾼들을 감쌀 게 아니고 이건 단박에 꼬리를 잘라버리고, 신의 성실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찰이다,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 3기 신도시를 정상화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죠. 대충 감싸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지금 완전히 꼬여버렸고, 이게 지금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부터가 지금 제 예상을 완전히 비껴간 겁니다. 수습이 안 되죠, 이제. 수습이. LH, 지금 SH까지. 그 마곡 아파트 바가지 분양가 숨겼다고 지금 일이 더 커졌죠. 또 나오죠. LH, 땅 투기, 쏟아지는 제보, 정치인, 공무원도 있어. 지금 제보 계속 받고 있죠. 또 있죠. 땅 투기 제보가 밀려든다. 불안한 공무원, 정치인들. 왜 불안합니까? 뒤에서 어차피 기사 볼 건데 왜 불안합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한다 그랬죠. 신규 택지 말고도 기존 택지도 다 한다 그랬죠. 등기부는 남아있으니까. 지금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사사로운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택 공급이 돼야 집값을 어떤 궁극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건데 별 영양가도 없이 지금 다 힘 빼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제가 3기 신도시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3기 신도시라는 걸 한들 2030년에나 입주가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2030년, 그러면 2021년부터 2030년, 그럼 10년 남았네. 이게 아니죠. 그냥 10년 남은 게 아니죠. 이번에 문재인 정권 얼마 남았죠? 1년 남았죠. 1년 있다가 정권 바뀌죠. 결국에 4년 있다가 또 정권 바뀌죠. 또 4년 있다가 정권 또 바뀌죠. 그리고 또 1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이에 껴있는 정권만 3번이 바뀌죠. 그러니까 10년이 그냥 문재인 정권 아래서 흘러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어떤 신도시 개발이라는 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규 택지 개발은 정권 3번 정도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어렵다고 늘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삐걱대게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잘 될 것 같습니까? 반복되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1, 2 신도시 검찰이 수사. 이제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도 하고 2기 신도시도 하고 다 해야죠. 다 해서 다 사형시켜야죠. 투기꾼들은 다 죽여야죠. 충분히 공감할 만한 얘기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지금 3기 신도시 진행은 진행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방송을 켠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건데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3기 신도시만 문제가 아니고 여론이 계속 너무 안 좋아지고 있죠.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시사점이고 그 전에 잠깐 볼게. LH 투기 의혹, 홍남기 뿔났다. 장관들 사흘 앞당겨 일요일 소집. 이분은 또 뿔이 났죠. 저번엔 쇼크를 받았는데 이번엔 뿔이 났고 이분은 또 뿔이 나가지고 지금 이거를 해결 방법도 없는데 이걸 쇼맨십인지 회의를 계속하죠. 계속 회의를 하죠. 결국 입장문도 냈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3기 신도시 공급은 차질이 생긴다. 제 생각에. 반드시 차질이 생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LH 투기 의혹이 하필 지금 3월에 터졌습니다. 3월. 결국에 4월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게 뭐죠? 4월에 우리 뭐 하죠? 지금 이 총선이랑 똑같죠. 우리 또 선거합니다. 이건 2020년 기사고 우리 또 선거를 또 하죠. 결국에 지금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자꾸 지금 유튜버 아니더라도 지금 기사에서도 3기 신도시가 지연이 될 거다. 그럼 집값이 이제 공급이 더 없어진다는 거니까 결국에 집값이 더 폭등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3기 신도시는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죠. 지금의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더 살 그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3기 신도시는 당장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어차피 2023년에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건 이 4월 선거입니다. 이 투기 의혹이, LH 투기 의혹이 하필 3월에 터졌는데 4월에 선거가 있죠. 이 얘기를 할 거고 이걸 지금 아예 대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서 참 재밌는 거는 이 3기 신도시 공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걸 좋아합니다. 아, LH 투기 의혹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싹 다 전수조사를 하면 이 기간 동안에 결국에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결국 이게 집값 폭등이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론이 비상식적으로 과열되고 있다. 비상식적으로. 상식적일 수 있죠. 상식적으로 과열되고 있다. 말실수가 덧대서. 결국에 이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정도로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결국에 국토부 장관도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국정감사까지 갈 수도 있고 일이 계속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죠. 이건 지금 3기 신도시만 취소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 서울시장도 야당이 바뀔 수 있겠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뀔 수 있겠죠. 야당이 계속 위선으로 욕먹고 있는 이 여당을 제끼고 결국에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야당이 다시 잡을 수 있겠죠. 서울시장이 바뀔 수 있다. 하필 이 이슈 때문에 이게 흔들기든 뭐든 정치 공작이든 뭐든 그건 모르겠고 저 어차피 부동산쟁이니까 정치에 대해서 제가 떠들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 여당이 잡는다 야당이 잡는다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투기꾼 어떤 프레임이 지금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투기꾼이냐 공공의 투기꾼이냐 이걸로 이제 아예 어떤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 생각엔 그냥 다 홀딱 벗고 싸우는 겁니다. 4월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여론이 악화가 돼서 이번에 4월 선거에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흔들기가 통해서 야당이 잡으면 집값 폭락하겠네요. 허니버니님. 야당으로 바뀌어 민간 개발해야 합니다. 김영수님. 이 나라가 풍비박사님. 김라이님. 야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희망님. 야당이 잡는데 왜 집값이 폭락하나요? MS님. 민간 개발 풀어주겠죠. 넵툰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다 느낄 겁니다. 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재건축, 3기 신도시 취소.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크크, 야당이 잡으면 정말 안정됨. 훈씨님. 전 모릅니다. 정치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저 어차피 부동산쟁이니까. 지금 이거 우리 투자한 지 한 10년 되신 분들은 다 리바이벌 되는 거죠. 리바이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 이번에 3기 신도시 제 생각에 LH 투기 의혹이라는 이 별것도 아닌 이슈가 이게 왜 별게 아니냐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제 얘기를 오해하는데 LH 직원이 투기를 했다. 이건 전 100%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LH 직원이 투기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사하면 어차피 다 나올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도면도 이미 유출이 된 게 2번이나 있고 이전에 벌금도 받았습니다.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씌워지려면 얼마든지 더 빨리 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빨리 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이나 19년이나 20년이나. 근데 지금이죠. 21년 3월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싹 다 규제가 풀릴 거고
각종 세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화가 될 방향으로 갈 거고 결국에 정부랑 대립각을 세우고 갈 개연성이 높겠죠. 싸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정답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서울시장 때랑 똑같이 되는 거고 대립각 세우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간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악화가 된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딱 한 수만 더 내다 보시면 보이는 겁니다. 딱 한 수. 3기 신도시가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럼 이 3기 신도시 취소가 될 정도로 이 여론이 더 악화가 되면 집값이 그냥 폭등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될 수도 있다.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근 3년간 외쳤던 그 정답을 찾는 겁니다. 서울 내에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규제 완화. 계속 싸우겠죠. 계속. 뭐하러 서울에서 그렇게 먼 데다가 3기 신도시를 10년을 들여서 짓습니까? 10년을 들여서 지을지 못 지을지도 모르는 걸 왜 짓습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풀면 민간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물량들 다 풀어서 엄청난 공급을 알아서 시장에 뿌려대겠죠. 로드맵이 3기 신도시 공급보다 훨씬 짧을 거고 공급 신호도 오히려 훨씬 더 확실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더 미리 상상을 해봐야 되는 방향이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뭐가 더 있죠? 내년에 대선도 있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이번 4월 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여론대로 가면 궁극적으로 내년 대선도 얼추 유추가 되시겠죠. 그럼 결국에 오늘의 요지를 좀 묶어서 결론을 내면 뭡니까? 지금 3기 신도시 공급이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걸 마냥 집값 폭등이라고 외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 이게 정치 공작이든 아니든 여론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무주택자인 분들은 특히나 그리고 오히려 야당이 잡아서 3기 신도시가 아닌 서울 내의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당기면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유효한 주택 공급을 하면서 집값을 잡을 겁니다. 공급만 따져봤을 때입니다. 제 말은. 유동성, 화폐가치, 어떤 금리 등 이 외에 제가 분석을 하는 건 제가 따로 묶어서 어차피 전망을 다 드릴 거고 오늘 얘기를 하자는 건 LH 직원 투기에서 나온 제 뷰입니다. 공급 방향이, 공급 성격이 싹 다 바뀔 수 있다. 싹 다 바뀔 수 있다 이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이 뉴스 때문에 이 뉴스 이후로 당장 매수하실 생각을 버리고 최소한 이 선거까지는 방향을 보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 선거까지만 지금 이 이야기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았죠. 작년에 제가 총선이 있을 때에도 작년에도 하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4월에 총선이 있을 때에도 제가 집을 사지 말고 차라리 기다리라고 했었죠. 그때 결과가 어땠죠? 결과가 작년 총선 민주당 시민단 180석 확보 유력 공룡 여당 탄생. 결국에 그 당시에 180석이 민주당으로 꽉 차가지고 제가 방송을 키고 올해는 그냥 집을 사라고 했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건 진짜 답이 아예 없으니까 180석이 민주당이면 그냥 집을 사라. 이게 작년이었고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저도. 올해는 어떻게 될까? 결국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깐만 여러분 생각을 듣고 오늘 부동산 증문즉답하겠습니다. 증문즉답. 제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여당 그대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기사가 터지는 걸 보니까 이게 화가 많이 나나 봅니다.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많이 나나 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까? 이 흔들기 때문에 지금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선까지. 잘 막았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변창흠 장관이 말실수를 했죠. 말실수.
야당이 돼도 유주택자 폭망 안 해요. MS님. 여태 한 번으로 잘 바뀌지 않아요. 수선아님. 그럴 수도 있죠.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 일어난 거죠. 자유날개님. 오랜 관행이었다고 해요. 유제노님. 그렇죠. 이거 지금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 현장에서 안 들어봤으면 거짓말입니다. 안 들어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홍남기가 이사 대책 이상 없이 추진할 거라고 기사 뜨긴 했는데 어찌 될지. 앤드류 킴님. 한 번에 못해요. 카제님. 올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민숙님. 안녕하세요. 늘 새로이님 반갑습니다. 옛날처럼 집값 걱정 없던 시대로 가자. 그렇죠. 여당이 터트린 거 아닌가요? 해피지님. 전 모릅니다. 누가 터트렸는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에서, 지금 3월에 터졌죠. 3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재보선. 결국에 한 달 직전에 터졌습니다. 한 달 직전. 야당이든 여당이든 투자자는 그냥 그 정책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선재중팬님. 정확한 얘기죠. 전 개인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야당, 여당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부동산 정책만 따지고 있는 거고 저한테 득될 곳으로 그냥 뽑는 거고 이번에 사실 특히 이번에 작년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더 변질이 됐던 게 특히나 작년에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걸 강력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전 우파가 돼 있었습니다. 폭등론자에 우파가 돼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폭등론자고 좌파의 정책을 까면 우파가 되고 지금 결국에 저는 폭락론자가 된 거죠. 여당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아니죠. 야당으로 바뀔 수도 있다. 집값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변수가 됐다. 그렇게 흑백으로 무자르듯이 보니까 틀리는 겁니다. 늘. 신념 같은 거 없습니다. 신념 같은 거. 거래는 없는데 집값만 오른다. 젠장. 정하늘님. 그렇죠. 일단은 지금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짧게 제가 의견 공유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부동산 상담을 전혀 못 해드려서 메일도 지금 제가 읽지도 못해서 일단은 오늘 시간 나는 대로 남는 대로 조금이라도 한 5분이라도 여러분들 Q&A 잠깐 돕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와, 2,000분 가까이 계신데, 지금,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면,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찮으시면 안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좀 공약인데, 저도 나름대로 제 공약인데,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받은 사랑을 이걸 제가 다 돌려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도 돌려드릴 수가 없을 거고, 이번에 만약에 4월 선거가 끝났다.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집값이 잡히는 방향이 아니라 안 잡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최대한 짧게 제가 방송을 잡아서 빨리 방송을 잡아서 밤새도록 상담합시다. 약속할 테니까 4월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집값이 폭등하는 쪽으로 가면 폭등이라는 표현보다 좀 보정을 해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면 밤새도록 같이 상담합시다. 같이. 약속하겠습니다. 한 분이 계실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다 나가실 때까지 한번 상담해 봅시다. 밤새고.
자유지성 유튜브 혹시 아시나요? 아신다면 믿을 만한 정보인지 또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JH나님. 제가 감히 어떤 유튜버를 평가하거나 그 저를 누가 감히 평가하거나 이런 걸 싫어합니다. 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면 집값의 하락을 점치든 상승을 점치든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시고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하러 편을 가릅니까? 편 가를 필요가 없죠. 일단 전 작년까지는 내 집 마련을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작년에는 제가 집을 계속 사라고 했었고 올해는 사실 제가 집을 사라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까지는 일단 뜯어서 구간별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제가 뜯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3월까지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노원구 이번에 일단 재건축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양천구 이번에 집값 얼마 올랐죠? 양천구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 왜 올랐습니까? 왜? 압구정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압구정에 지금 정비구역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서 2개가 지금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승인이 된 겁니다. 4호구역.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가가 났다는 거는 지금 다른 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겠죠. 미성, 뭐 1, 2차나 아니면 신현대나 현대, 대림비라트 다 밟고 있죠. 한양도 밟고 있죠. 578차. 제 생각에는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으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돈이 없으면 봐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야죠. 남들 다 신축에 살 때 여러분들은 구축에 살아서 그 구축이 다시 신축이 되는 걸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원구 지금 말씀 주셨는데 노원구가 참 좀 재밌는 게 잠깐 그냥 구 단위로 말씀을 주셔서 재밌는 게 거기에 지금 상계동이나 뭐나 다 포함해서 거기에 노후단지가 서울에서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노원구만 합쳐도. 거기가 아마 1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계주공. 이번에 대부분이 거의 정비사업 다 진행을 하고 있죠.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지금 이번에 5단지는 정비계획안 이번에 통과됐죠. 나머지도 정비계획안 전에,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 그걸 신청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노원구는 기회가 워낙 많고, 특히 상계만 봐도 너무 많고, 근데 좀 비싸죠. 비싸고, 좀 넓혀서 보면 하계장미, 하계동, 괜찮죠. 그러니까 예비안전진단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정밀 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는 게 결국에 D등급이랑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투자 포인트가 나오죠. D등급이랑 2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D등급이랑 2등급을 받으면 결국에 정밀 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이 될까? 그것만 따져도 됩니다. 그것만. 어차피 가격이 뛰는 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냐 안 됐냐로 뛸 때가 가장 큰 거고 조합 설립 이전에 가장 큰 거고 이때에 우린 액심만 잡으면 됩니다. 출구 전략. 누군가한테 팔고 나오기만 하면 되죠. 못하러 우리가 분양까지 끝까지 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조건부 재건축이나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D등급이나 2등급이나 어차피 싹 다 재건축 되는 거니까 두 개만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고 이건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야 될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GTX D 노선이 발표가 6월에 되죠. 5월인가 6월인가 발표가 되죠. 다 헛소리인데 이것도 지금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전 GTX가 당장 개통이 되려면 한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걸리면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걸리면. 더 걸릴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은 늘 평가 구간이 생기고 그게 저평가, 고평가 구간이 생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가 생각할 때는 GTX가 지어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에 그래서 반영이 언제 되고 또 언제 이슈가 또 되냐는 겁니다. 근데 GTX D 노선이 이번에 나왔죠. 그럼 가격의 반영이 지금 되죠. 미래에 지어질 건데 지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투자 포인트가 생긴 거고 우리가 언제 엑싯을 잡을 수 있느냐, 출구 전략을 언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언제가 나오냐면 지금 노선이 아직 지나는 지역이나 정차역 등이 결정이 안 됐죠. 결정이 될 겁니다. 될 때 다시 엑싯이 나오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경유 후보지 GTX D 노선만 봐도 아까 영종 말씀하셨는데 영상 초반에 영종 뭐 말씀하셨는데 영종이나 검단이나 지금 경유 후보지로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죠. 이번에 사실 좀 놀랐던 게 그 중구도 그러니까 영종 국제도시는 지금 집값이 거의 움직인 적이 없어서 제가 안 본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틀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틀렸다는 표현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 투자를 예를 들면 상가 투자가 이미 있는 상가가 있고 신도시 상가가 있는데 신도시 상가를 미리 선점을 하면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훨씬 크겠죠. 웃돈이 붙기 전에 사니까 훨씬 크겠죠. 근데 문제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여하튼 지금 중구도 입주 물량, 예정된 입주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5억이 넘었죠. 그 하늘도시. 한라 비발디. 거기가 지금 5억이 넘었죠. 지금 6억 정도 할 겁니다. 원래 거기가 거의 2010년 중반부터 계속 4억이었는데 이번에 6억이죠. 6억. 엄청 올랐죠. 인천도 지금 잘 가고 있고 검단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검단은 작년에 영상으로도 찍었고 잘 될 겁니다. 김포 고촌지구 지금 여기는 어차피 강서구가 크면 같이 클 곳이고 9호선이랑 어차피 골드라인이 있으니까 지도 잠깐만 보면 지금 어차피 인천 쪽으론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론 지금 계속 몰리고 나가고 하는데 지금 인천 쪽에는 2023년에 예정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주의는 하셔야 될 구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포의 고천지구는 강서구랑 접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냐 안 되냐인데 여기만큼 택지 개발이 용이한 데가 없죠. 구호선이랑 김포 골드라인도 있고 올림픽 고속도로도 직결이 되고 결국에 여기는 교통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주택단지를 들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랑 또 어디가 있죠? 김포 고촌지구 빼고 또 어디가 있죠? 고양 화전지구.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후보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놓고 있는데 이 두 곳은 언젠간 반드시 개발이 될 곳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데를 봐야죠.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 무슨 서울에 집을 사라. 누가 모릅니까? 강남에 집을 사면 끝이지. 그럼 누가 모릅니까? 고양 화전지구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전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암 DMC가 크면서 클 겁니다. 아까 고촌지구가 강서구랑 붙으면서 크니까. 그러니까 여긴 강변북로 거기랑 묶여 있으니까 여기도 교통망을 특별히 덧댈 필요가 없죠. 직결이 되니까 덧댈 필요가 없죠. 택지 개발에 용이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인천은 제 생각에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이미 있는데 인천은 다 부수고 지을 때까지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근데 집값이 다 오른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그 개발축에 속한 곳들은 개발축은 나중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든지 그게 영양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려서
그래서 한번 공유를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를 한번 드릴까요? 커뮤니티나 어디다. 네. 아무도 필요하신 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수원, 동탄, 10억대 단지, 추천. 어디로 말씀을. 일단 수원이랑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더 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얘기보다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년,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자신있게 집을 사라고 얘기했었던 구간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부동산쟁이지 어떤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산을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공급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변곡점이 2023년 정도를 일단 첫 번째로 잡고 있는데 이때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인데 이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통상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이를 봤을 때 10% 이상씩 오르죠. 그럼 10% 뜯으면 결국에 30%면 우리가 하락장이라는 게, 조정장이라는 게 왔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0년 동안의 두 번의 변곡점에서 30% 정도의 집값이 빠졌었죠. 그게 2020년부터 카운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역순으로 2020년까지는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2020년이죠. 근데 지금 언제죠? 2021년이죠. 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다 위험한 건데 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걸 확신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는 겁니다. 오르면 답이 없죠. 자주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하튼 수원 동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이번에 집값이 오르면서 좀 현장을 가보시면 알 텐데 수원이랑 동탄을 좀 나가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이 근처에 어디로 가죠? 평택이나 오산으로 가죠. 평택이나 오산으로. 그러니까 순환매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순환매. 순환매. 아, 필요하시다고,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약간 딜레이가 있나 봅니다. 네. 개발축 티셔츠로 만들어 달라고. 네. 잠깐만 더 읽고 끄겠습니다. 지금 벌써 12시가 다 돼가서. 안산 초지역.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주택자인 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노선이 이렇게 많은 노선이 있는데 여기서 GTX를 보던 신안산선을 보던 인덕원 동탄선을 보던 월곡 판교선을 보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신안산선이랑 수인선이랑 묶이는 구간인 건데 저는 신안산선이 결국에 어떤 서울의 여의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업무지구라고 하는 그 강남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종로 이 세 개의 권역 중에서 여의도 권역을 줄 수 있는 안산까지 연결이 되는 이 축으로 본 게 신안산선이고 여기에 전 기회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역도 많이 찍었었죠. 목감역 이하로 지금 전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목감역 아래부터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물어보신 분이 아이디가 또 올라갔는데 초지역 아까 본다 그랬던 것 같은데 초지역 좋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신설이 될 곳을 보기가 어려우면 그 역에서 더 먼 곳으로 그러니까 비역세권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차라리 역세권이 돼 한 역을 뒤로 미루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역을 못 살 거면 초지역이 낫고 초지역을 못 살 거면 그 안산역이 낫겠죠. 중앙역에 비역세권으로 갈 바에야. 왜 평택으로 가냐입니다.
댓글에 지금 왜 평택으로 가냐입니다. 네, 여러분들끼리 답변을 주고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2,000분 가까이가 계신데 평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서로가 다 답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유료로 상담을 받을 바에야 여기서 댓글로 공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 제발 수지 풍덕천동 신분당선 주변 전망 알려주세요. 왜 비싼 데를 저한테. 좋죠. 인천 연수구. 연수구도 많이 봤던 데인데 자주 봤던 데는 안 보겠습니다. 네, 인천 연수구 최근에 지지난주에도 갔다 왔었고 저번 달에는 거의 내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거기 연수구 쪽에 기회가 많습니다. 월곡 판교선도 있고 GTX B 노선도 있고 결국에 연장이 되니까. 빌라는 왜 안 껴주시나요? 론블론즈님. 빌라는 제가 지금 여기서 상담이 왜 안 되냐면 제가 집원을 일단 따야 되고 그 집원을 제가 따서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가야 되고 현황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직접 가야 되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빌라는 저한테 집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역으로 묶어서 답변이 안 되죠.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 지역을 풀어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지금 상가 투자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은 틀렸는데 아파트를 강남에 투자할 건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 질문은 맞습니다. 아파트는 지역만 봐도 엔간히 투자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서울의 엔간한 곳들은 싹 다 역세권이죠. 역세권이 아닌 곳이 없죠. 수도권 위주로 볼 때에나 가려야 될 겁니다. 가려야 될 거고. 백옷 신도시. 신도시 전망은 제가 좀 영상으로 아예 분석을 하든지 묶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 위성으로 볼 게 아니고 지적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다시 지어질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교 신도시 다시 지을 수 있을까? 판교 신도시 다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위치에다가 못 짓죠. 그럼 위례 신도시는 그 뒤에 뭐가 있죠? 못 짓죠. 짓기가 어려운데 빼고 잘 지어질 곳이 어디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화전지구 같은 데죠. 고촌지구 같은 데죠. 다시 지어지기가 인근에 다시 지어지기가 어려운 신도시들은 결과적으로 언젠가 집값이 뜰 겁니다. 그 뜰 거라고 작년부터 꼽았던 거는 결국에 성남인데 거기 위치는 지금 최고인데 결국에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돈 말고 시간을 들여야 되죠. 성남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물론 올랐습니다. 근데 구역마다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니까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있을까? 그 여기 자꾸 지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슬로프 같은 건 B컷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네, 못 짓죠. 김공봉님, MS님. 제가 말투가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빠숑이 운정 15억 간다는데 가능할까요? 전 그분을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그분도 저를 평가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운정이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안 봐서 전 파주를 토지 투자를 해서 토지 투자만 해왔어서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축이라는 거 빨리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올랐죠. 운정도 많이 올랐죠. 운정 이번 주에 얼마 올랐죠? 운정에 사시는 분들은 다 답변이 돼야 되는데 운정 이번에 얼마 올랐죠? 파주 묶어서
거의 꼴찌죠. 근데 파주는 거의 꼴찌죠. 근데 운정은 많이 올랐죠. 화성 남양 송산. 남양 송산. 일단은 이거 지금 잠깐 얘기하는데 신도시를 제가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님. 절대로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도네이션이란, 후원이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는 제가 지금 좋다 안 좋다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간을, 구역을 다 나눠서 봐야 되고, 모세님께서 지금 관심이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나 이걸 하나를 찝어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 네. 무료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한두 분씩 자꾸 후원을 하시다 보면 자꾸 유료가 되고 자꾸 부담이 생기죠, 서로. 유료로 상담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천 중동과 시흥 장현 중 어디가 나을까요? 부천 중동, 시흥 장현. 정말 어렵죠. 지역적으로만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저거는 묶어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컨셉이 다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에 특히나 이번 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파트 투자가 엄청 쉽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 투자가 진짜 쉽다 그러는 거 완전 개초짜거나 완전 초고수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닌 질문이었고 둘 다 지역 전망은 괜찮습니다. 둘 다. 지방은 왜 안 껴주세요? 히히네님. 지방은 신도시랑 좀 비슷한데 지방은 제가 입주 물량을 다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매번 지방의 입주 물량을 꿰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시는 지역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네. 봐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 이 정도 합니다. 오늘 12시가 이미 지나서 오늘 이 정도 합니다. 다음번 라이브를 제가 목요일에 하니까 목요일에 한 번 더 Q&A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계속 그 LH 투기니 뭐니 그걸로 계속 불거지면은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서로.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서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번에 이슈가 좀 더 굵직해지고 좀 뚜렷해지고 하면 아예 밤새서 상담합시다. 밤새서. 고생하셨습니다.